오빠, 진짜 나 미치겠어. 어제 민서 돌잔치 때도 시어머니가 자꾸 민서 안으려고 해서 완전 불편했어. 애 낳고 나서부터 더 부담스러워. 내가 왜 이렇게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친정엄마 아빠는 뭐든 도와주시려는데 시어머니는 왜 자꾸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시는 걸까? 내가 민서 엄마인데 왜 시어머니 뜻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다음부턴 그냥 오시지 말라고 할까? 어차피 민서도 잘 모르잖아. 이 메시지는 제 며느리가 실수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원래 아들에게 보내려다 버튼을 잘못 누른 거죠. 그 짧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던 며느리의 진심을 싱글벙글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그 한 줄이 저와 아들 가족 사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양한 노후 사연을 계속 들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우리 아들 결혼이 저에게 기쁨이 아닌 상처가 됐던 순간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소곤소곤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예요. 올해 68살. 아들 하나 키운 평범한 엄마죠. 정년 퇴직 후 남편과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민수.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지은이 부모님과 상견례 할게요. 민수의 전화에 저는 귀가 쫑긋했어요. 아들의 짝을 만난다는 건 엄마로서 제일 설레는 순간이잖아요. 그래, 엄마가 좋은 식당 알아볼게. 지은이 부모님 취향은 어때? 아, 지은이가 이미 예약했대요. 홍대에 있는 레스토랑이래요. 말문이 잠깐 막혔지만 곧 싱글벙글 웃었죠. 오, 그래? 참 똑똑한 며느리네. 엄마가 신경 쓸 일 없겠구나. 상견례 날, 지은이를 처음 만났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 예의 바른 인사. 겉으로는 다 완벽했죠. 근데 왜일까? 지은이 눈빛에서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나도 민수한테 지은이 얘기 많이 들었지. 우리 아들보다 훨씬 예쁘네. 웃으며 손을 잡으려 했는데 지은이가 살짝 뒤로 물러서며 고개만 숙였어요. 그 짧은 순간 마음에 소리 없이 균열이 생겼어요. 결혼 준비는 바람처럼 빠르게 진행됐어요.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얘기하던 날, 우리 부부는 당연히 집 근처를 추천했죠. 우리 아파트 옆에 새 아파트 분양한다던데 거기 어때? 민수가 망설이며 지은이를 봤어요. 사실 저희는 강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지은이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강남이면 우리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주말에만 찾아뵐게요. 어머님도 아시죠? 신혼부부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제 마음은 쿵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역할은 이해해주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하렴. 엄마는 괜찮아. 결혼식 날 사람들은 저를 축하하며 등을 두드렸어요. 친구들은 이제 며느리랑 잘 지낼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와 제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걸. 신혼여행 후 아이들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지은아, 이건 민수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김치찌개야. 한번 먹어봐. 지은이는 예의상 한 숟갈 먹고 미소만 지었어요. 맛있네요, 어머님. 근데 저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그날 이후 지은이는 늘 바쁘다며 우리 집 방문을 피했어요. 전화하면 민수가 받고 지은이는 지금 나갔다거나 씻고 있다며 통화를 피했죠. 어느 날 친구 순자 언니가 물었어요. 영희야, 며느리랑 잘 지내? 저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지은이 착하지. 다만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듯 바빠서 자주 못 만나.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험담을 할 순 없으니까요. 웃는 얼굴 뒤에 숨긴 서운함.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며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다음 주 아빠 생신인데 언제 올 수 있니? 답장은 하루 뒤에야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날 지은이 회사 행사 있대요. 다음에 꼭 갈게요. 문자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아들 부부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그게 앞으로의 현실일 거라는 걸.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뚝뚝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달력을 넘기다 지으니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걸 알았어요. 며느리 마음을 열어보자고 브랜드 지갑을 선물로 골랐죠. 민수 말로는 지은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던데 선물을 포장하며 마음이 반짝반짝 설렜어요. 이 작은 선물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지 않을까 기대했죠. 생일 당일 아침 일찍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아, 생일 축하해. 오늘 행복하게 보내. 시간 되면 저녁에 같이 밥 어때?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 메시지가 익혔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죠. 불안해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지은이한테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네. 무슨 일 있나? 아, 엄마. 지은이가 오늘 회사 미팅 있어서 바빠요. 민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그래, 그럼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고 전해줄래? 잠시 침묵 후 민수가 말했어요. 사실 오늘 지은 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미안해요, 엄마. 가슴이 쿡 아팠지만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끼리 재밌게 보내.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은이에게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축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뵐게요. 차갑고 형식적인 답장. 더 이상 대화는 없었어요. 준비한 선물 상자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일주일 뒤 용기를 내 다시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주말에 시간 되면 선물 전해주고 싶어. 괜찮을까? 역시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어요. 2시간 뒤 민수 전화가 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지은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갈게요. 아, 그래. 지은이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줘. 전화를 끊고 깨달았어요. 지은이와의 연락은 민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묵직한 규칙이 생겼다는 걸. 그 후로 지은이에게 직접 문자 보내는 게 두려워졌어요. 보내도 읽은 표시만 뜨거나 답장이 와도 건조한 몇 마디뿐이었으니까 친구 정수기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희야, 요즘 어때? 그냥 민수네 가끔 보고 지내. 정수기 핸드폰을 꺼내며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침에 보내준 손자 사진 봐. 귀엽지? 매일 카톡으로 사진, 동영상 보내줘. 너무 기특해. 정수기 핸드폰엔 며느리와 나눈 따뜻한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손자 사진을 칭찬했지만 마음속엔 질투와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너희는 참 좋겠다. 나도 지은이랑 그렇게 지내면 좋을 텐데. 정숙이 의아하게 물었어요. 왜? 지은이랑 사이 안 좋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바빠서.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잖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오늘 정숙이 만났지?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요. 정숙이 며느리는 매일 손자 사진 보내준대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여보, 사람마다 다르지. 지은이도 바빠서 적응하느라 힘들 거야. 당신은 맨날 그렇게 말해요. 결혼한 지 1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적응 못했나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 언젠가 마음 열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지은이에게 용기 내어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잘 지내? 요즘 쌀쌀하니 감기 조심해. 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 와서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줄게. 바로 읽은 표시가 떴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어요. 핸드폰을 보며 또 깨달았죠. 제 메시지는 바다에 던진 돌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결혼 2년차 민수가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가 된다니 인생에서 기다려온 또 하나의 기쁨이었죠. 진짜? 아이고, 얼마나 됐어? 지은이 몸 괜찮아? 3개월 됐어요. 이제 입덧도 나아졌대요. 그래, 내가 내일 지은이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까? 침묵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아직 조용히 지내고 싶대요. 임신 초기라 예민해서 나중에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실망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 지은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새 생명의 탄생이 우리 관계의 새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살짝 피어났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임신 소식 이후에도 지은이는 저를 멀리했어요. 민수를 통해 간간히 소식만 들었죠. 임신 7개월. 용기를 내 지은이에게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요즘 잘 지내? 아기 용품 준비 잘 돼?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예상대로 답장은 없었어요. 다음 날 민수 전화가 왔죠. 엄마, 지은이 부모님이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마르데 제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보러 가도 될까? 지금은 지은이 몸이 불편해서 출산 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혔어요. 손자를 품에 안을 날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다니. 알았어. 지은이 건강이 우선이니까. 결국 손자 민서가 세상에 나왔어요. 출산 당일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민수가 다음날 소식을 전했고 병원 면회도 나중에로 미뤄졌어요. 엄마, 지금은 지은이 부모님만 계시면 돼요. 지은이가 좀 쉬어야 한대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곧 보게 될 거라 스스로 위로했죠. 첫 면회는 출산 일주일 뒤에야 허락됐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이 부모님이 민서를 안고 계셨어요. 지은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요. 축하해, 지은아. 정말 귀여운 아기네. 지은이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 어머니가 민서를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역 표시 같았어요. 민서 좀 안아봐도 될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지은이 어머니가 망설이다 민서를 건넸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자를 안는 순간 눈물이 반짝반짝 차올랐어요. 우리 민서, 할머니가 많이 사랑할게. 겨우 10분. 그게 손자와의 첫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지은이가 쉬어야 한다며 면회를 서둘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어요. 아기 어땠어? 너무 예뻐요. 딱 민수 어릴 때 같아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손자를 안았을 때 지은이의 눈빛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민서에게 해를 끼칠 사람처럼. 이후로 손자 소식은 드물었어요. 민수가 가끔 보내주는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친구들이 손자 사진 자랑할 때 저는 한 달 전 사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영희야, 너희 손자 벌써 이렇게 컸구나. 친구들은 몰랐지만 늘 같은 사진이었어요. 새 사진이 너무 없었으니까. 민서가 태어난 지 3개월. 지은이에게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민서 보고 싶어.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들려도 될까? 기적처럼 답장이 왔어요. 내일은 민서 예방접종 가는 날이라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님. 다음에라는 말 얼마나 공허한지 지은이는 알까?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피와 살을 나눈 손자가 저에게는 먼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서 첫 돌. 일주일 전부터 선물을 준비하고 민수에게 돌잔치 계획을 물었지만 답은 늘 같았어요. 아직 지은이가 결정 못했대요.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이틀 전 민수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지은이 부모님 댁에서 작게 돌잔치 할게요. 지은이 부모님 댁에서? 네, 장소가 넓어서요. 엄마도 오세요. 가슴이 쿡 아팠지만 손자 첫 돌이니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최고급 한복 선물을 들고 남편과 함께 지은이 부모님 댁으로 향했죠.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대부분 지은이 친가 친척들이었고 우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지은이가 형식적인 인사를 했어요. 민서는 화려한 돌복을 입고 지은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죠. 우리 민서, 할머니 왔어? 이리 와봐. 팔을 벌렸지만 민서는 낯선 듯 고개를 돌렸어요. 당연했죠. 태어나서 손에 꼽을 정도로만 만났으니까. 돌잔치는 지은이 부모님이 주도했어요. 민서가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자 지은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손자 공부 잘하겠네? 왜?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쳤어요. 그때 옆에 있던 지은이 이모로 보이는 분이 물었어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지은이 지인인가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민수 엄마예요. 민서 할머니요. 아, 그러셨군요. 미안해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돌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손자 돌잔치인데 마치 남의 집 행사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영희야.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 거야. 당신도 느꼈죠? 우리는 그냥 손님일 뿐이었어요. 우리 손자 돌잔치에서. 그날 밤 민서 한복 사진을 보내달라고 지은이에게 문자 보냈어요. 평소처럼 답장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이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빠, 진짜 나 미치겠어. 어제 돌잔치 때도 시어머니가 자꾸 민서 안으려고 해서 너무 불편했어. 애 낳고 나서부터 더 부담스러워. 내가 왜 이렇게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친정 엄마 아빠는 뭐든 도와주시려는데 시어머니는 왜 자꾸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시는 걸까? 내가 민서 엄마인데 왜 시어머니 뜻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다음부턴 그냥 오시지 말라고 할까? 어차피 민서도 잘 모르잖아. 손이 떨렸어요. 지은이가 민수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실수로 저한테 보낸 거였죠. 메시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지금껏 저는 지은이 마음을 열기 위해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제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늘 지은이 의견을 존중했는데 며느리 눈엔 제 모든 행동이 간섭이었던 걸까? 곧이어 지은이에게서 사과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방금 메시지 실수로 보냈어요. 부디 이해해주세요. 핸드폰 화면 위를 손가락이 맴돌았어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지은이가 실수로 보낸 문자 보셨어요? 응. 지은이가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한 말이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나는 지은이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저 손자보고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였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도 젊은 엄마라 힘들겠죠. 앞으로는 연락할 때만 만나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거실 탁자 위엔 민서 돌잔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저는 구석에서 어색하게 웃고 민서는 지은이 부모님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당신, 내가 뭐 잘못했나? 너무 간섭했나? 남편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영희야, 네 잘못 아니야. 세대 차이도 있고 요즘 젊은 애들은 공간을 중요시하잖아.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지은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조심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 좀 지켜보자. 그 후로 지은이에게 문자 보내지 않았어요. 민수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어요. 내가 사랑하려 했던 며느리에게 나는 불편한 시어머니일 뿐이라는 걸. 실수로 드러난 진심이 때로는 수년간 쌓은 관계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며느리 진심을 알게 된 후 저는 조용히 물러섰어요. 민수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면 고마워라고 짧게 답했고 지은이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3개월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에 지은이 이름이 떴죠. 지은이가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탁 트인 목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 무슨 일이니? 다음 주가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민수 오빠랑 짧게 여행 가려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 번도 직접 전화 안 하던 며느리가 부탁하려고 연락한 게 분명했죠. 민서를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나를 불편해했으면서 이제 와 부탁하니? 하지만 삼켰어요. 그래, 데려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민서 짐 챙겨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흘렀어요. 손자를 보고 싶었지만 필요할 때만 찾는 며느리, 태도가 서러웠어요. 토요일 아침, 현관벨이 울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환히 웃으며 민서를 안고 있었어요. 민서는 16개월. 이제 막 어른말을 시작했죠. 우리 민서 왔구나. 이리 와봐. 팔을 벌렸지만 민서는 낯선 듯 지은이 품에 파고들었어요. 아직 어머님이랑 친해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지은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민서 옷 기저귀, 간식 있어요. 낮잠은 12시, 3시쯤 자고 밥은 도시락통에 이유식 데워서 주세요. 알레르기 있으니 다른 음식은 안 돼요. 꼼꼼한 설명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부모에게 맡기는 듯한 느낌. 걱정 마. 내가 얘 키워봤어. 네? 아, 맞다. 민수 오빠 형제들. 경적 소리에 지은이가 서둘렀어요. 오빠가 기다려요. 그럼 내일 저녁에 올게요. 민서야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랑 재밌게 놀아.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달래며 창가로 갔죠. 지은이는 민수 차에 올라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울지마 민서야. 할머니가 있잖아.
민서가 지쳐 제품에 안겼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서가 마음을 열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간식도 먹였죠. 민서가 낮잠 자는 동안 그 작은 얼굴을 보며 행복감에 젖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손자를 돌볼 수 있다니. 저녁, 민서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내일 올 거야. 할머니랑 놀자. 달래봤지만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지은이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배경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들렸어요. 지은아, 민서가 많이 보채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듯 소리가 줄었어요. 보통 이럴 땐 뽀로로 틀어주면 진정돼요. 저는 다시 들어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한숨 쉬며 TV를 켰죠. 뽀로로를 틀자 민서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은이에게 저는 그저 손자를 맡길 사람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열이 났어요. 체온계로 재니 38.5도. 당황해서 지은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3번 더 걸어도 마찬가지. 결국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민서 열이 나. 38.5도야. 전화 좀 받아줘. 1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소아과에 전화해 상담 후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감기 초기 증상이네요. 약 처방할게요. 의사 말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서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재웠죠. 그때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제 봤어요. 민서 괜찮아요? 상황을 짧게 설명했어요. 걱정 마. 오늘 저녁에 와. 저녁 7시. 지은이와 민수가 도착했어요. 민서는 열이 내려 놀고 있었죠. 민서야, 엄마 왔어? 지은이가 아이를 안았어요.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민서 아파서 걱정 많으셨죠? 괜찮아. 이제 열도 내려갔으니 걱정 마. 지은이가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쿡 아팠어요. 아이가 아픈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만 대응하던 며느리. 그런데 좋은 시간이라니 상처로 다가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손자랑 있어서 어땠어? 좋았지? 네, 좋았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저는 필요할 때만 찾는 보모일 뿐이라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이용당하듯 손자를 보지 않겠다고. 남편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지지할게. 하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우리도 젊었을 때 시부모님께 이렇게 했나요? 이건 젊고 늙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예의와 정성의 문제예요. 창밖비를 보며 다짐했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이제 끝내겠다고. 2주 뒤 토요일 오전, 예고 없이 현관벨이 울렸어요. 모니터엔 지은이, 민수, 민서가 서 있었어요. 남편과 눈을 마주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환히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희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민서 좀 몇 시간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가 제게 손을 흔들었지만 곧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렵겠네. 지은이 표정이 굳었어요. 네? 어디 나가실 일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민서를 맡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민수가 놀라며 나섰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민수야.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은이는 나를 불편해했어. 문자 보내도 답장은 거의 없었고 만나자고 해도 늘 바쁘다며 거절했지.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나는 마지막에 알았어. 병원 가도 서둘러 면회 끝냈고 지은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그건... 지은아, 내 말 끝까지 들어줘.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너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 민서를 맡길 때만 전화 왔지. 민서가 아팠을 때 전화도 제대로 안 받았어. 그런데 이제 또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배려 부족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은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도 나름 조심했어요. 어머님이 민서한테 뭘 해주시다가 저희 육가 방식이랑 안 맞을까봐. 그 말에 인내심이 무너졌어요. 지은아, 나도 애 키워본 엄마야.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민서에게 해로운 걸 주겠니? 현관 앞에서 속마음을 쏟아냈어요. 나는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었어. 손자도 자주 보고 싶었지. 하지만 너희는 늘 거리를 뒀어. 이제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거. 그건 너무 서운해. 지은이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저희 가정을 지키려고. 너희 가정을 지키는 게 왜 나를 멀리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희 가정을 해쳤니? 시어머니가 괴물은 아니야. 나도 아들과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민수가 중재하려 했지만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돌아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남편이 제 곁으로 와 어깨를 감쌌어요. 민수야, 지은아, 이제 가라. 너희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했어. 민수 표정엔 당혹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민서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못 보면. 민서는 지금까지도 나를 거의 못 봤잖니. 익숙해질 거야.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했네요. 기회 주시면 노력할게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지은아. 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민서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었죠.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민서야. 아이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미련이 남지 않도록. 이제 가렴.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문 너머로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이 말없이 안아줬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민서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옳았어.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만 받을 거야. 그 후 민수는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은이도 문자 보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 메시지도 읽지 않고 뒀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 한 달 뒤 남편과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당신,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자식도 손자도 없이. 남편이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자식이 외면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결정했으니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와 민수와 지은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민서 사진도 모두 지웠고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상처를 안고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 자식도 손자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로 한 결심. 우리도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자격, 존중받을 자격이 있죠. 그걸 주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버리는 게 때론 필요해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그들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 문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저와 남편은 우리만의 평화를 찾아 살아갈 거예요.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새 시작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쓸쓸할지라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보다는 홀로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때론 놓아버리는 게 붙잡는 것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남편과 저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자식과 손자가 없는 미래. 하지만 그 미래에도 우리는 우리다운 행복을 찾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사랑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나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상황 겪은 분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랄게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